이 미국 정부가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지급하는 푸드스탬프의 혜택을 받는 사람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푸드스탬프 수령자는 작년 현재 4,600만여 명으로 미 전체 인구의 15%를 차지합니다. 이는 금융위기와 경기 침체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직전인 2007년에 비해 70%나 급증한 것입니다. 지난해 푸드스탬프에 소요된 예산도 680억 달러로 2007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 예산은 미 정부가 작년에 걷어들인 법인세의 3분의 1을 넘은 규모입니다. 일각에서는 푸드스탬프 혜택을 받을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이 이를 수령하는 부정사건도 발생하고 있지만 수혜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잘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정들도 많은 실정입니다. 푸드스탬프는 4인 가족 기준으로 월 668달러의 혜택이 제공됩니다. LG전자는 23일 미 환경보호국이 실시한 에너지스타 최고 효율 2011 프로그램에서 자사냉장고 2종과 세탁기 3종이 효율이 가장 높은 제품으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고효율 제품으로 선정된 냉장고는 LG전자 프렌치도어 2개 모델이며 세탁기는 드럼 세탁기 3종입니다. 특히 냉장고 가운데 LG전자 2개 종만 유일하게 고효율 제품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회사 측은 프렌치도어 냉장고는 핵심 기술인 리니어 컴프레서가 탑재돼 소비 전력을 최소화했고 스마트 쿨링 시스템이 적용돼 신선하게 식품을 보관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1992년부터 시행 중인 에너지 스타 제도는 에너지 효율을 촉진하는 자발적 프로그램이며 올해 초 기존 규격을 강화한 새로운 규격이 나왔습니다. 미국 올림픽 조직위원회가 2020년 여름올림픽 유치를 포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2일 시카고 트리뷴은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이번 주 중으로 이 같은 사실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으며 이 패트릭 샌더스키 대변인도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트위터를 통해 트리뷴 보도 사실을 사실로 인정했습니다. 국제올림픽 조직위원회와 올림픽 수익 배분 문제를 놓고 오랜 시간 논쟁을 벌였고 이 관계자들은 수개월 전부터 IOC 측과 TV 중계권료 및 마케팅 수익 배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2020년 여름 올림픽 유치 경쟁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왔습니다. 2012년 뉴욕, 2016년 시카고 여름 올림픽 유치 도전에 연달아 실패한 데 따른 자신감 결여도 한 가지 원인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인을 포함한 아시안 학생들이 타인종보다 입학을 지원하는 대학의 기준과 목표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미사회학협회가 최근 라스베가스에서 개최한 연례 컨퍼런스에서 공개된 연구 보고서에는 아시안 학생들이 백인은 물론 기타 소수계 인종보다 성적이 우수한 명문대에 입학하려는 도전적인 성향이 크게 두드러졌다고 전했습니다. 토론토 대학과 템플 대학이 공동 참여한 연구조사는 미국 학생들의 대학 지원 패턴을 SAT 대입 수능 시험 성적과 사회 경제적 수준 등을 감안해 분석한 결과며 우수 명문대학의 정의는 SAT 성적이 영어 수학에서 1200점 이상인 대학을 기준한 것입니다. 특히 아시안 학생은 학업 실력이 비등한 백인 학생보다 대학의 신입생 SAT 평균 성적이 50점 더 높은 상위권 대학에 지원하는 비율이 더 컸습니다. 백인 학생들은 비등한 학업 실력의 흑인 및 히스패닉 학생과 비교해 SAT 평균 성적이 50점 더 높은 대학에 지원하는 경향이 두드러졌습니다. 미국 경제학자 10명 가운데 8명 이상은 미 의회가 한국 등과의 자유무역 협정 이행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미 실물경제협회가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2%는 한국과 콜롬비아, 파나마와의 FTA가 처리돼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전체의 45%는 이들 FTA 이행 법안 처리가 지나치게 늦어졌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으며 37%는 무역조정 지원제도 연장안과 연계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응답자의 18%는 국제무역이 미국 노동자들에게 악영향을 미친다며 어떤 나라와도 FTA를 체결해서는 안 된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차병원 그룹 계열 미국 로스앤젤레스 차 할리우드 장로병원은 줄기세포를 활용한 유방 재건 임상 실험에 성공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미국 차병원에 따르면 지난 19일 조엘 아로노비치 박사와 스포츠 손상 의학 전문 외과 의사 제임스 왓슨 박사는 유방암으로 유방을 잃은 환자를 대상으로 환자 본인의 줄기세포를 이용해 유방 재건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임상시험은 일반적인 피부 속 지방과 줄기세포를 넣은 지방의 효능을 비교 연구하기 위한 것으로 미국 차병원의 조엘 아로노비치 박사와 제임스 왓슨 외과 의사가 집도했다고 차병원은 설명했습니다.
이 시험에 사용된 줄기세포 보형물은 환자 본인의 조직에서 분리한 지방과 중간엽 줄기세포를 혼합시킨 형태입니다. 줄기세포 강화 지방 이식은 유방 재건술로 불리는 이 시술은 일본의 성형외과와 등지에서 이미 폭넓게 적용되고 있지만 미국에서 임상이 실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차병원은 덧붙였습니다. 이 파죽지세로 리비아 수도 트리폴리에 진격한 반군이 격렬한 저항에 나선 카다피 친위 부대와 혈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23일 알자지라 보도에 따르면 반군과 카다피군은 트리폴리 서부 바브 알 아지지아 요새 인근 만수라 지구에서 치열한 교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아지지아 요새는 무하마드 카다피 국가 원수의 은신처로 추정되는 곳입니다. 카다피군은 요새 진입을 시도하는 반군을 박격포 등으로 저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트리폴리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도 카다피군의 저항은 거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카다피의 고향 시르타에서는 지난 22일 스커드 미사일이 발사돼 미군 전투기가 요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년간의 리비아 내전이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면서 리비아의 거대한 석유 자원을 둘러싼 세계 석유 회사들의 각축전이 이미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내전 기간 거의 중단됐던 석유 생산이 반군의 승리로 장차 재개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향후 완전히 물갈이될 리비아 석유 시장을 향해 서둘러 뛰어들고 있는 셈입니다. 무엇보다도 반군 승리의 1등 공신인 나토 소속 서방 국가들의 석유 회사가 최대 수혜자가 될 것이라는데 이견이 없는 분위기입니다. 반군 측 석유 회사인 아고코의 압델잘릴 마요프 대변인은 22일 로이터 통신 인터뷰에서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 등 서방 국가들과는 문제가 없다며 러시아, 중국, 브라질과는 정치적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내전 기간 반군을 적극적으로 지원한 국가들과 그렇지 않은 국가들을 뚜렷이 차별 대우하겠다는 선언입니다.